자, 오늘 뭐 강의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강의를 좀 했어요. 한 8번 했는데 민주당의 의원들과 핵심 지지자들 만나보니까 특히 이제 의원들 내에서 이재명을 잘 몰라요.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라는 게 특징이었고, 최근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책을 많이 읽자라고 이재명 책을 열독하고 계시던데요. 실제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스토리, 삶의 스토리, 이것을 팔 거냐, 아니면 정책을 팔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는 깊게 들어가면 감동적인 게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정책을 팔 때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자로 연구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빨리 확산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하나 저희 TV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서 뿌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의원들도 공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의 이번 대선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 측이 가지고 있는 전략,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후보 간의 비교를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의 전략은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고 가게 하지 말자. 얘기가 나오면 아이 둘 다 별로야, 피장파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필두로 현 정권 혼내야지 않겠어? 그래서 후보들 따지지 말고 뭐 인물 비교하지 말고 무조건 부동산 심판론으로 가자. 이 정권 잘못했다. 그래서 그 후보 요인을 최소화하는 그 전략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노출이 되는, 행사에 노출이 되는 것을 별로 권장하지 않죠. 최소화하는 겁니다. 일정을 최소화한다. 메시지를 최소화한다. 이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를 꽁꽁 숨겨라.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쪽 공격의 포인트는 부동산을 때리고, 그리고 세금 폭탄과 포퓰리스트, 이 두 가지 프레임을 더 씌우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뻔히 꿰뚫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과연 구전에서 어떻게 설명할까? 네.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비호감이 좀 높다 보니까 그렇죠.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대선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 주변 사람 좀 뜨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뭐 그렇죠. 갑자기 대선 얘기하면. 그래서 말문을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 충청도, 강원도, 뭐 경상도, 호남 사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당신 주변에 혹시, 선생님 주변에 혹시 경기도 사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묻자는 거예요. 경기도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묻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경기도 사는 사람 왜 없겠어요? 인구의 25%가 넘는데. 1000만이 넘게 사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됐던, 뭐 친지가 됐던, 어떻게 아는 분들이 누군지 한 명은 경기도 사는 사람이 대부분 있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으니까요. 네. 1300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다. 뭐 고등학교 친구다, 대학 친구다, 아니면 뭐 누구 뭐 이모가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사람 통해서 혹시 이재명 지사가 이랬던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냐? 이렇게 한번 건네는 거예요, 슬쩍. 그 사람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랬던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그런 건 뭐 묻지 않아봤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반응은. 그때 꽤 일을 잘했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 얘기, 뭐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 들어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대로 이제 소화하시면 되고, 들어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꽤 일을 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도 혹시 들어보시냐? 이렇게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묻다 보면 한두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상대가 반응을 보일 겁니다. 뭐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뭐 평가는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전국 1등 하지 않았습니까? 한 일이 많으니까요. 예. 한 일도 많고, 그러니까 얼핏 알고는 있어. 뭐 그렇죠. 계곡 정비했다, 뭐 이런 얘기, 뭐 신천지 때 뭐 했다, 네네. 뭐 재난지원금 줬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니 나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일을 잘했더라. 왜냐하면 실제 제가 이제 경북이라든지 충청도 FJ를 해보니까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경기도 사는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많이 들은 그렇죠. 거예요. 예. 경기도에서 사는 친구들한테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지사 시절에 그 일을 잘했더라. 조목조목 몇 가지 들은 거야. 그리고 확신을 갖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진짜 일을 잘했구나. 그래서 지지자가 된 거예요. 이재명 지사 지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제 일 잘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프레임이 돈 풀어서 하는 정책 아니냐? 그렇죠. 돈 막 풀어갖고 한 거다. 그 표 살려고 한 거다. 포퓰리즘 얘기. 포퓰리즘이다. 네. 요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안 들이고 굉장히 영리하게 지혜롭게 잘 하는 정책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어갑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이게 이제 대상자에 맞게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군대를 가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 네. 대학생들이라든가. 네, 그래서 이제 군대 걱정이 있는 엄마들 대상으로 이런 얘기 합니다. 엄마도 군대 보낼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안 아프고 다치지 않게 건강. 안 다쳐야죠. 안 다치고 무사히 네. 군 전역하는 거죠. 예.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늘 조마조마해 다칠까 봐. 근데 경기도에서 뭐를 했느냐?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김혜경 여사가 이야기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냐면 군대 가는 경기도 출신의 군대 복무하는 뭐 대학생이나 뭐 아무튼 청년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다치면 상해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쵸. 꼼꼼하게 챙긴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잘 아시겠죠? 청년 기본소득 만 24세 네. 연 100만 원씩 줬죠. 그다음 면접수당 줬죠.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또 뭐가 있습니까? 옷 줬죠. 옷.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사립학교에 있어서 채용할 때 공정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원들 채용 비리가 있잖아요. 사립학교가 심하죠. 되게 자기 아는 사람들만 채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교육청에서 일임해서 교육청에서 시험 보게 하는 이런 제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민원 서류 이건 뭐 제가 제안했었는데 민원 서류를 줄이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류들 다 제외하고 네. 그다음에 행정망들이 다 지금 통합돼 있으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공무원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옛날에는 20가지 뭐 띄고 갔는데 서류 떼었는데 이제는 뭐 5가지, 7가지만 가져가도 간소화시킨 거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영리한 정책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들 경기 지역 앞에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주어서 골목상권 활성화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건강이나 안전에 고민하는 주부님들 만나면 24시 닥터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권에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 경기도 이런 데서 아파트가 빼곡한 데에서 닥터헬기 여러분 굉장히 생명이 위중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헬기를 띄우는데 이착륙 공간이 없어요. 맞아요. 유일하게 공간이 있는 곳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운동장. 학교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초중고. 네. 이 초중고 학교 운동장을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학교장들 동의를 받아내서 그거를 이착륙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겁니다. 닥터헬기라는 게 24시간. 이거 대단하게 그러니까 행정력을 발동해서 돈 안 들이고 하는 대표적인 이런 정책들이죠. 물론 닥터헬기 구입비나 이런 건 들겠지만 그렇죠. 이착륙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술실 CCTV 설치한 거. 네. 저 도립병원들 했지 않습니까? 6군데인가? 이거 이제 법제화돼서 전국적으로 하죠. 이제 이 수술실 CCTV 설치한 거에 대해서 찬반이 많았지만 실제로 도민들 여론조사하면 압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 의사들이 했죠. 많대요, 여기서. 그다음에 특사경이라고 아시죠?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거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건강 챙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칼라들 그렇죠. 예. 노동자분들 만나시면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이라고 합니다. 공공배달앱 추진해서 수수료 확 낮췄고요.
경기 지역 화폐 연동하면서 시너지 냈습니다. 배민보다 더 잘 돼요 요새. 잘 되죠. 예. 그다음에 택배 대리운전사, 운전기사 등 이런 이동 노동자, 또 청산 노동자 이런 분들 휴게 공간 같은 것도 만들어줬고요.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전담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단을 결성을 해서 거기 일자리 창출을 먼저 해서 한 5천여 명 일자리를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고위 체납자들 돈 안 내잖아요. 네. 그걸 독촉하고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1,300억 가까이 이 징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하나 창출하면서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는 일석이조 이런 걸 한 겁니다. 그 불법 하천 계곡 정비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때려잡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접근했던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포퓰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는 것을 이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면 그래? 그런 정책도 있었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일단 이야기 자체를. 그래서 또 이런 얘기 덧붙이면 됩니다. 경기도 사는 사람들, 야권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만나보면 이재명이 뭐 정치적으로 난 반대, 민주당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일은 제법 잘했어.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표 정책은 차기의 경기도지사가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덧붙이면 됩니다. 야, 사실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있겠어.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민생 챙길 사람, 경제 잘할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지. 안 그래? 라고 피날레를 날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로 설득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덧붙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더 씌워져 있는 것이 불안하다, 과격하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러나 아까 추진했던 정책들, 과거를 보면 이 사람이 과격하다, 불안하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공격이다, 마타도어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프레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 했던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안정감 있는 행보를 보강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화끈하게 할 거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추진력이 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이 이미지가 강화되면 오히려 불안감으로 비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확 바꾸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원래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실용주의, 실용적 리더, 그리고 국가 지도자답게 외국의 석학들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어떤 캠페인들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인물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무당대 준비된 후보의 개념, 그리고 경제를 아는 후보 대 경제 관념이 없는 후보로 대결 구도를 짜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경제 잘 모르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 주식부터 시작해서 경제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 장가가기 전까지 52세 때 통장에 돈 2천만 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위직 검사를 지낸 분이 굉장히 월급이 많을 텐데 그런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경제 관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주부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판단하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저축을 좀 해야 할 텐데 그런 걸 한 푼도 안 하고 통장에 달랑 2천만 원이 적다는 뭐 꼭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고위직 검사치고는 너무 경제관념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 충분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경기도 지지자들이 일을 내야 합니다. 저는 아까 경기도가 뜨거워져야 서울이 바뀔 수 있다. 경기도가 뜨거워져야 서울의 그 냉랭한 그런 부분들을 녹여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경기도에서 1만 명 정도의 지지자들을 온라인 홍보단, 자문단 자기들이 겪었던 얘기를 전국에 퍼뜨려야 합니다. 내 고향으로. 내가 있었던 충청, 호남, 경남, 경상도, 대구, 경북, 강원 곳곳으로 또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는 분들은 서울의 친구들, 인천의 친구들한테 이 홍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뛰어야 하는 거고요. 의원들도 이 방송을 좀 편집해서 제가 올리게 보낼 테니까 의원들도 이재명 개인에 대한 스토리도 스토리죠. 오히려 포퓰리스트라는 저들의 프레임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먼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를 돈을 쓰지 않고도 잘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한다면 홍보가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안 변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데 태도와 정책 방향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태도는 겸손하게, 그다음에 정책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슈는 선점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는 정책보다 태도가 급선무고요. 이성보다는 감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좀 보여줘야 하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지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 무식, 무능, 무당 뭐 이렇게 잡기도 했는데 남자 박근혜다.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에 그 글이 올라왔어요. 무식할 수는 있다. 누구나 무식할 수는 있는데 무식한 지도자가 국가를 통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무식할 수 있지만 무식한 사람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협소구 하셔야 합니다. 위협소구. 그러니까 야 판단이 잘 안 돼 했을 때 야 네 입장에서 판단해봐. 네 먹고 사는데 누가 도움이 되겠어. 네 먹고 사는데 누가 도움이 되겠어. 위협소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좋아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떨떠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길을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를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적극적으로 때려야 합니다. 이준석이 가뜩이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삐져 있죠. 패싱 당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 만나면 이준석 패싱 당하고 있다. 이 얘기 하셔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냐? 윤석열 후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하시고 지금 국민 밉상들을 전진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제원, 뭐 김성태부터 시작해서 조수진 등등 국민 밉상들 이런 분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다 이긴 것처럼 오만하고 이런 행태가 지금 선대위 구성에 나타나고 있다. 얘기해야 하고요. 본부장 리스크 이것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전체가 비리 범죄 의혹, 비리 의혹에 휩싸인 유일한 후보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만이 역대 모든 가족이 예외 없이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입니다. 물론 아직 뭐 장모만 지금 됐지만 잘 아시겠죠. 윤석열 본인도 의혹에 휩싸인 장본인이고 또 부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씨. 그래서 김건희 이 본부장 리스크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자, 요런 내용을 중심으로 주변을 설득하자.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박수 쳐야 돼요? 박수 쳐야지. 자.